선생님하고 지난주에 오늘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유튜브에서 하듯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확장된 유튜브를 좀 하자.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가 나누는 것은 유튜브를 보면 되니까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바로 또 대답하는, 그러면서 책 내용도 녹아드는. 선생님도 책을 한 50여 권 쓰셨고 저도 한 7권 써서 보니까 책 내용에 대해서 제일 기억 못하는 게 저자들. 제목은 아는데 내용은 모르는 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하기보다는 이 북토크를 하면서 뭐 어떤 마음이신지 선생님께 먼저 말씀을 한번 청해서 들어보고 저도 짧게 말씀 나누고 선생님과 제가 조금 이야기를 나눈 뒤에 바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선생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먼저 가벼운 마이크 잠시만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많이 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 보이질 않아서 보이기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다정한 인사도 좀 나누고 싶고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그래도 앉아 계시는 건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은 구별 못해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추운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둘이가 하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고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새로 나오는 이론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실력이 좋아요. 그런데 내놓을 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밖에는 없는데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맞을 리는 없고, 그러나 그 경험을 한 본질적인 것은 사람들이 뭐 세월이 언제까지 흘러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본질에 가까운 얘기를 생각해서 꾸며서 얘기할 것도 없고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오신 분도 우리 둘이 이제 그런 톡쇼를 하기보다는 그것도 유튜브에 보면 다 아실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저는 또 앞에서 하는 얘기는 소리만 들리지 말의 내용을 잘 몰라요. 옆에서 하는 건 다 들리는데, 그래서 이소원 선생한테 질문을 하시면 또 반다리 건너서 저한테 또 그래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도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왜곡 없이 잘 전할까 하고 열심히 이 책을 썼던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저는 일기 쓰는 제가 좀 예뻤어요. 왜 예쁘냐면 2024년 다이어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통 11월쯤에 사는데 한 달 동안 쓰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1월이 안 왔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딱 없애고 화이트로 요일을 지워버리니까 원래 11월부터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뭐 내년 1월부터 쓸 이유가 뭐 있나 하고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10월부터 쓰기 시작하니까 10월 중순부터 쓰기 시작하니까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로 넘어가는 일기장이 돼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남 하는 대로만 따라하려고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오랫동안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쓸데없는 답을 하다 보니 쓸데있는 돈과 기회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좀 아쉬운 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걸 해서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장 재미있는 것,
가장 흥미로운 것들을 모조리 다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선생님과 이제 같은 해에 태어나신 저희 어머님 서초동에서 마치면 저는 구리낙해 택시를 타고 후순잔치를 해요. 휠체어를 타고 어머님이 나오시는데 저는 어머님은 제 몸을 낳아주셨고 우리 선생님은 저를 정신을 낳아주셨다 생각해서 선생님하고 30년 동안 한 일이 전부 쓸데없는 소리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 삶에, 제 일상에, 제 생각에 하나하나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 강의를 할 때, 어느 순간 상담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이건 내 얘기가 아닌데 이근우 선생님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승은 정신의 어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생님을 뵐 때마다 늘 지금도 설레고 곁에 계셔도 선생님이 설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생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선생님을 제 스승으로 맞이한 복이 가장 크다. 제가 절에서 암자에서 한 5년을 머문 적이 있는데 살면서 가장 큰 복은 스승복이다 하고 뭐 스승을 줄이면 스님이 된다 이런 얘기도 스님들께서 했어서 저한테는 우리 선생님이 아버님이시자 스승님이시자 스님이시자 그런 관계라서 이렇게 하게 된 게 무척 영광스럽고요. 저는 마이크를 쓰나 안 쓰나 목소리가 같은데 뒤에서 촬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타고 들어가는 마이크 소리가 훨씬 선명하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옆 얘기는 잘 들리시지만 앞 얘기는 덜 들리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아주 쉬운 문제, 오늘 점심 뭐 드셨냐고 이런 거 제가 대답을 하고 약간 어려운 문제는 모조리 선생님께 넘기는 그런 센스를 발휘해서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숙달된 조교의 센스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책을 그만 쓰실 때도 되셨는데 왜 자꾸 쓰십니까? 뭐라고 책을 이만큼 쓰셨으면 더 안 쓰셔도 되는데 지금 내년에는 뒤에 가시는 책도 있고 매년 보면 3권에서 4권을 매년 쓰시는데 이렇게 책을 계속 쓰시는 그 이유, 동기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더 뽐내고 싶어서 썼어요. 책을 내면은 다른 사람은 책을 안 냈는데 내가 내니까 하고 이게 칭찬도 해주고 하니까 고래가 춤추듯이 좀 뽐내고 싶어서 써보는데 중간쯤은 그게 습관이 돼서 그냥 자꾸 요즘 저는 그냥 불안해졌어요. 그 말은 이제 나이 드니까 뭐 겁나는 게 별로 없어서 별로 얘기를 다 하게 됐는데 뭐가 불안하냐고 죽는 게 불안해. 죽는 게 이제 젊을 때는 나이가 많이 남았으니까 뭐 아직 쌀투지에 쌀이 많다 이 생각인데 그게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서 그 생물학적인 연령이 다 해가니까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 내가 불안하다는 건 죽음 그 자체에서는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가 그 이어지면 내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불안하고 마음이 뭐 좀 뚫리는 것도 불안하고 또 곁에서 어떤 또 슬픈 소식이 들리면 그것도 또 불안하고 또 슬픈 소식은 아니라도 곧 그런 소식을 나한테 전해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불안하고 또 내가 이래 생각하면 더 불안하고 그래서 책을 써요. 책을 쓰는 동안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 오래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니까 쓰는 동안은 참 즐거워요. 즐겁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불안을 이렇게 약간 희석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과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불안은 없앨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니까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내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것은 사실인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글을 써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많이 모이니까 1년에 한 권 아니면 2권씩 그렇게 나와야 네.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뭐 이렇게 티키타카는 아니지만 말씀하시면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 나는 게 너랑나랑이라서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건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하는 이야기다. 죽고 싶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하는 말씀의 이면에는 지금 현재가 불행하다.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죽는 것이 두렵다. 라는 것을 뒤집어 보면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다. 지금 현재가 안정되어 있다. 지금 현재가 즐겁다. 라는 뜻으로 저는 들려요. 그러니 제가 30년 동안 봐온 선생님은 하루도 즐겁지 않은 날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즐거운 세상을 떠나는 게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0.01%다. 누구나 한 번쯤 죽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님은 가언이 되시도록 제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그만 죽고 싶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을 뵈면서 나도 나중에 죽음을 원하는 어른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선생님께 배워야 되는 것은 선생님이 불안해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불안해할 만큼 현재가 안정되어 있다. 현재가 행복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재를 내일 죽어도 좋을 만큼 즐겁고 행복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야금야금 커다란 슬픔은 작은 기쁨들로 덮을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일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이나 저는 왜 자꾸 책을 쓰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신 대답은 내 알아달라고 그런다 그랬는데 선생님께서는 나 알아달라고는 젊은 시절이었고 중반기에는 쓰다 보니 계속 쓰게 됐고 지금은 불안해서 위안이자 기쁨의 하나의 조각들로 조각보를 이어가듯이 책을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이면 책이 되더라. 그래서 그 속에서 선생님 매일매일 쓰시는 성실성, 꾸준함, 습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삶의 지혜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하나를 마치고요. 이제 세용 씨 더 첨언하실 말씀 계십니다. 제가 잠깐 드리면 여러분 들어보시게요. 우리 이성훈 선생 말 참 잘하죠. 이런 사람을 만나야 서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실력 가지고는 높아 살 수가 없어.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실력이 나은 제자들은 잘 안 두려고 그래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실력 있는 제자를 많이 거느리면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올라가요. 그 여러분도 밑에 실력 있는 사람들 많이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 이성훈 선생님 하듯이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해주면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이성훈 선생 같은 제자를 많이 좀 거느리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유명해지십니다. 선생님이 정말 저는 고단수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시는 척해서 스스로 더 높아지시니까 선생님한테 저는 늘 언제 그림자로 따라갈까 좀 따라갔다 싶으면 떨어지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글은 우리는 잠수부다. 지혜의 10년을 향해서 끝없이 내려가는데 죽을 때까지 가도 10년에 닿지 못한다. 너나 나나 깊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말씀으로 이것은 선생님도 평생 가야 되는 길이고 나도 평생 지혜를 찾아서 가야 되는 길이다. 그리고 그 지혜의 길은 쓸데있는 제도권 공부를 해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병 고치면 의사고 마음 편하게 하면 상담자지 그것을 몇 급 이것으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잠수가 돼서 겸손하게 끝없이 내려가야 되겠다. 결코 상담학 박사가 상담 실력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 상담학 교수가 정신과 의사가 실력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에서 그 꼭지를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다.